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로 주목을 받은 목포시장 선거에서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잘 계셨습니까? 이번에 박홍률 후보를 4년 만에 다시 시정에 복귀시켜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섬기면서 큰 프로젝트들로 청년이 찾는 큰 목포, 통합 목포, 관광 1등 목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의 아픔을 견뎌내고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당선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번에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상당히 박빙 게임이었죠.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선거 막판에는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혼탁하기도 했고 헷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당심보다는 민심이 앞섰다. 다시 말해서 특정 정당을 보고 찍느냐 아니면 인물을 보고 찍느냐. 과거에는 정당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당 보고 찍겠다는 분들이 한 40% 가깝게 됐어요. 인물은 한 20 몇 프로 됐습니다만 이번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인물이 약 40%가 되고 정당이 20%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사람 중심의 선거였다. 인물 중심의 선거였다. 저는 이번에 무소속 기호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인수위에서는 어떤 점을 면밀하게 살피는지 말씀해 주시죠. 6월 8일 10시에 인수위원회를 시작했고 또 현판식까지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역시 목포의 목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들, 공약을 포함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민선 8기 동안의 로드맵을 잡아서 목포 발전을 시키고 시민들 위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또 예산 투입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전부 체킹해서 집대성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목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인수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교수분들하고 또 이 교육자 출신들 또 해양수산항만청장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목포 발전의 로드맵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특히 여성도 참여하고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청년 목포, 청년이 살아 숨쉬는 그런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인수위 구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의 최대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죠. 그러면서 목포에서도 오랜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어떻게 의대가 유치될 것인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의대 유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의과대학 유치, 또 부속병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소속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 돼버렸는데 여당하고도 이거는 교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정당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청와대 쪽 정부 부처, 관계 부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32년 만에 시민의 수가 진 케이블카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뛰면 가능하다. 민선 8기에 한번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과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의대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무한반도 통합이 이번 선거에서 목포와 신안, 무안 지역에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당선인께서도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셨잖아요. 아무래도 빈번히 무산됐기 때문에 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이것도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였죠. 그동안은 전임 시장 시절 때 해서 한 6차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안군 입장에서는 무안시 승격,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신안군, 우리 박우량 군수님이 당선되셨는데 박우량 군수님과 일단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로드맵을 잡아보고요. 사실상 실무진 그리고 제4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신안군의 각 자생 조직들하고 이렇게 링크를 한다든가 또 의회하고 링크를 한다든가 언론인들이 협조한다든가 이러한 용광로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안군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의 천사대교 또 네. 퍼플교 이런 또 관광 그 요충지가 많이 있습니다. 목포의 케이블카 또 여러 우리 맛 구미의 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신안과 목포는 관광 선안권이 됩니다. 중추적인 도시가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시와 군이 하나가 되면은 양쪽 다 상생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큰 선물로 현직 시장 군수들이 만들어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것은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무안군과 무안군이 시로 승격돼 있으면 무안시와 가칭 무안시와 군으로 있으면 무안군과 2단계로 통합 추라이를 적극적으로 그 단계 2단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안과 목포의 선 통합 후 무안까지 점진적으로 통합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민선 6기 목포시장으로 계실 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해상 케이블카를 완성하면서 또 목포의 발전을 마련했다,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목포를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목포 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함으로써 건립함으로써 과거에는 목포가 소비의 도시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우리 수산업 정도 이렇게 하는 도시였습니다. 케이블카가 건립됨으로써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냈죠. 민선 6기 제가 시장할 때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 도시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체류형을 여기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 관광 시대를 목표로 잡고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서 1등 관광 목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체류형 관광도시, 국제적인 관광도시. 여기에는 당연히 목포의 예술 분야를 접목을 시켜서 예술과 관광이 하나가 되면은 분명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리고 신안군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신안과의 같은 여러 가지 먹거리, 또 예술, 천사대교, 목포해상 케이블카 이런 것을 통합하고 문화예술까지 통합시키면은 분명 우리는 관광 1등 선안권이 된다. 중추도시가 된다. 관광의 중추도시 1등 도시가 된다. 이로 인해서 목포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큰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경제 시장과 함께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셨더라고요. 네, 그에 맞춘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는 어떻게 건설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자영업 정도의 지원하는 그런 행정적 지원, 예산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금방 소멸되고 10%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본적으로 청년이 찾는 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이 사는 도시, 그렇게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산업단지 20만 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AI, 인공지능, 또 로봇, IT, 정보통신기술 융합 이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1000개 사업체를 만들고 그리고 약 10명씩 고용하면은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돼서 청년들이 10,000명 이상이 살게 되면은 청년 인구가 있어서 또 출산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이 사는 도시, 젊은 경제 도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이 살아가는 찾는 큰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인구 소멸론에서는 재해가 되고 저는 영원불면한 우리 목표, 위대한 목표를 같이 서랑권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통합되면은 통합으로 인해서 큰 목표가 되고 거기서 SOC 사업 등등을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동안 SO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또 관광에서도 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가는 도시, 큰 목표 이렇게 저는 디자인을 잡고 이끌고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현안도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사막도 관광호텔 건립에 관련해서도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막도에 5성급 관광호텔을 넣겠다. 저는 근본적으로요. 5성급이든 4성급이든 민간 기업이 목포에 투자하는 거, 관광 사업, 관광 산업, 이런 호텔 사업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5성급 호텔이 와서 나름대로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죠. 또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5성급 호텔이라면 국제적인 그런 그 행사, 다시 말해서 3개 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5성급 호텔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사막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매립지, 한 200m 떨어져 있는 매립지에다가 컨벤션 관광 호텔 그 숙박 체류 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 민선 6기 제가 시장할 때 당시 이낙연 도지사 그리고 서울 부처하고 협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가능해요. 근데 사막도는 저는 온전히 여수 오동도처럼 생태형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순천만 습지처럼 생태형 관광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막도 관광 호텔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검토를 해서 왜 사막도를 이렇게 꼭 그 주장을 했는 건지 그 필요성 또 주장 이런 요건들을 세밀하게 그분네들의 그 설계도라든가 여러 측면을 다 원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봐서 저는 사막도를 어린이 대공원 또 생태형 펜션 로드맵 이런 데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면 서울에서부터 케이블카 타고 사막도에 놀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기는 생태 관광형으로 만들어서 요금 받고 애지 분들한테는 요금 받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하고 거기에 사막도 밤바다를 만들어서 여수 밤바다보다 훨씬 더 멋진 명소를 만들고 싶다. 고층 호텔은 그것은 싫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대 약 1,399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막도 관광호텔은 다른 데다 해라.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긴밀하게 깊이 들여다보고 그 적절성 등등을 잘 보겠습니다. 네. 네, 관광 호텔 건립은 찬성하지만 이 그렇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당선인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그리고 당선 후에도 시민 소통 또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하셨는데요. 4년 만에 다시 목포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이번 민선 8기에는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목포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역시 지금 민선 시대, 주민자치 시대는 소통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행정의 그 어떤 그 원활성, 행정의 어떤 그 추구성 이런 데 있어서 소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해 갈등 부분도 다 해소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중시하고 또 탁상 행정도 중요하고 그래서 도면 보고 서면 보고 어떤 독단적인 결정도 매우 또 필요할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자꾸 해서 가는 것이 이 행정의 원활성이 있다. 또 이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생각을 해요. 저도 케이블카 만들 때 그 반대하신 분들 전부 소통으로 해서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 행정으로 모든 시정을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목포 시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를 치유해 나가면서 목포 발전을 이뤄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역 민심 어떻게 수습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서로 선거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서로 간의 정책적인 부분도 대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우리가 저희들이 수용해서 민선 8기 우리 목포 발전에 크게 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대 후보 또 전임 시장도 열심히 또 민선 7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전임 시장으로서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단 그때 네거티브를 하고 없는 사실을 갖고 마구 만들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퍼올리고 그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또 이 어떤 선거 공작적인 일들을 많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모두 다 종결되고 해소돼서 우리 민심이 하나가 돼서 하나된 목포가 돼서 정말 목포 발전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러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시장으로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네, 끝으로 목포 시민들께 하고 싶은 각오나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4년 만에 다시 목포 시장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의 뜻에 잘 부응해서 시민을 섬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목포 발전, 큰 목포, 청년이 살아가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 통합된 목포를 만들어서 우리 영원불멸한 목포, 정말로 큰 목포, 우리들의 터전 그렇게 해 나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해서 목포 발전 함께 시키면서 아름다운 목포, 행복한 목포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행정을 펼쳐 목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